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와 나스닥이 0.5% 정도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시장에 대두됐죠. 예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로 인해서 이제 파산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은행에 대한 부실 문제가 다시 시장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약간 흔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국내장이 열릴 때 시간의 선물지수가 거의 0.9%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미국장이 열리기 금요일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는 거의 1.2% 정도까지 밀렸다가 본장에서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이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이 지역은행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스템 전체로 보면 광범위한 금융위기로 촉발할 전이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수면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죠.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신규 이슈로 올라왔지만 이전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고용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동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전 세계와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아주 큰데 완전히 관세 협상을 못하고 100일씩 유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시겠지만 중국이 히트로 통제를 강화했죠. 거기에 트럼프가 관세를 100% 추가로 관세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렸는데요. 이달 말에 경주에서 아펙 회의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번 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금요일 날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100% 추가 관세는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내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시장 투자가들이 기대감을 좀 키워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락폭을 상승폭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 트루스 소셜 거기에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됐죠. 예전에 소셜 미디어에도 그랬던 상황이 있었죠. 옛날에서는 트윗이었죠. 죄송합니다. 트윗에다가 계속 글을 써가지고 그때 시장 상황을 유도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은 또 트루스 소설인가에 글을 쓰면서 시장을 좀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악재가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2일 날. 얼마 전에 테슬라의 그 출고가 굉장히 늘었다. 자동차 출고가 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이 이제 FOMC를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가져올지 봐야 되겠죠. 일단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연말까지 2번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23일 날 있는 걸로 아는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도 지금 아시는 관세로 인해서 부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완화적 제스처를 취하는지 요게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주에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가 장 초반에 밀렸었죠. 0.2% 밀렸다가 0.8%까지 올랐다가 0.5% 정도 마감하는 상황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1.2%는 나스닥 선물이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었는데, 미니 선물이었는데, 일단은 여기 뭐 보시면 0.74% 하락했다가 나스닥은 0.70% 오르는 상황으로 끝났죠. 그럼 마지막에 0.5%인데 나스닥 미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차트가 마이너스 1.7%까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7%까지 밀렸다 올라온, 여기 1.2%가 아니었네요. 1.7%까지 밀렸다가 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기술적으로 다우의 차트를 보시면 그 추세선 맞고 밀렸다가 이격 벌리고 다시 맞았다 밀렸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 추세선 안에 움직이는 모습.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추세선을 벗기는 그 흐름, 뭐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 있습니다. 미국이 횡보를 할 때 우리나라가 혼자 랠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2228 할 때 미국이 횡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오래 횡보할 때 국내장이 바닥에서 쫙 당겨갖고 2200까지 가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횡보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고점으로 3266까지 갔고, 3316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3266 갔다가 눌렸다가 3316 갔다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다시 좀 올라오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시장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23일날, 오늘이 20일이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날,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날 금통이 있습니다. 금통이.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중에 2명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거든요. 항상 보면 소수 의견이 나온 다음에 빠르면 다음에, 늦으면 두 번째 회의 때 금리 그 소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번에도 그 모습을 이제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금융 규제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겠지만, 금융 규제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솔직히 대출을 받을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이슈가 지난번 회의 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있어요.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하죠. 지난번 스캇 벤센트가 열흘 안에 그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아마 좀 눈치 보다가 상황을 결정하겠죠. 만약에 이 무역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만 25%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특히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선불로 3,500억 불, 그렇죠? 우리나라도 500조 정도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뭐 듣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생각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리나 영향력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협상이 제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시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어떤 나라들 중에 10위권으로 밀렸다고 하죠. 10위권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무역 수지가 흑자지만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지난주 내내 매수죠. 기관도 약 1조 7천억 정도 매수하고 잠깐 멈춰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요, 과거에 96,800원이 왔을 때 550조 됐거든요. 근데 지금 570조까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330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약 900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도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하나를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가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주에 99,400원 금요일 날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밀려서 끝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98,7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가 10만 원대, 약 10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10만 1,000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새로운 영역에 갑니다. 두 개 합해서 이제 990조인데 삼성전자 천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천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냐면 이게 제가 한번 코스피 제가 3640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도 상황적으로 완전히 꼭지라고 말 못하는데 옛날에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을 거예요. 여러 번. 어떤 분이 왜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목균형파 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자인데 이게 돌파가 될 확률을 저는 사실은 조금 열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3640을 얘기하면서도 대응이 만약에 돌파하면 대응의 영역으로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는 골드원들이나 이 회원들한테는 대응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수가 딱 이렇게 되더라도 그거를 예전같이 고집하지 않고 대응의 영역으로 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상황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나로만 해도 시장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코스피가 됩니다. 이 코스피가 3,000조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종목이 1,9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어떤 시장 영향이 엄청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